해가 지면서 이 다크 블루 색상의 트레일블레이저가 갈대밭에서 정말 최적의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시간대가 됐어요. 특히나 지금 루프가 이제 고프로에도 나올 텐데 파노라마 루프인데 상당히 앞쪽에서부터 루프가 시작이 됩니다. 루프의 개방이 컨버터블도 그렇고 이 선루프들도 그렇고 이 운전자 시야에서 앞쪽에 최대한 위치할수록 개방감이 커지거든요. 이 뒤쪽에 있어버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내 채광에도 그렇지만 지금 운전자 시야에서도 어느 정도, 특히나 운전자 시트 포지션이 뒤쪽으로 가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상당히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루프의 위치입니다. 지금 캡포워드가 아니라 A필러가 상당히 솟아있고, 그러면서 선루프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이러한 또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HUD의 위치가 좀 틀어져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절하나 한참 찾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스티어링 컬럼의 왼쪽 편을 보면은 버튼이 3개가 있고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 3개의 버튼은 HUD의 조정만 전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HUD의 밝기, 각 위치, 그리고 내용까지, 인포메이션까지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HUD가 있으면 좋지만 운전자가 바뀐다거나 뭔가 보고 싶은 내용이 다를 때는 그걸 찾아 들어가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귀찮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따로 마련해 놓은 거. 스포츠 모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프론트 휠 드라이브, 앞바퀴 굴림만으로 굴러가는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진할 때 들었던 느낌은 9단 오토가 사실은 그 위에 그 트래버스에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전용으로 미션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주를 해서 붙이는 것보다도 상급 모델의 미션이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 9단 미션이 156마력의 1.3L 엔진과 잘 궁합이 맞을 것이냐, 너무나 헐렁헐렁하거나 너무나 긴장감이 없지 않을 것이냐 했는데, 킥다운을 해볼게요. 제가 킥다운을 해서 4000rpm, 5000rpm 갔을 때 불필요하게 고RPM으로 킥다운 하지는 않아요. 이 9단 미션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 운전자가 원하는 정도의 가속을 낼 수 있을 정도로는 미션의 궁합이 맞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해서 이제 순항 속도까지 붙일 때 그 100km 이하까지의 가속력은 미션발이라고 하죠. 이제 미션의 단수가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출력 대비, 지금 156마력의 이 정도 덩치의 차량이면 전행 같아서는 답답해서 못 하거든요. 하지만 출력 대비 상당히 출중하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제 사륜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오프로드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륜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고,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는 형식이겠죠. 가로 배치 전륜 엔진에 전륜 구동으로만 다니다가 뒤쪽 그 프로펠러 샤프트로 동력을 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 기계 장치만 있을 텐데, 지금 사륜으로 전환했을 때 위화감은 없고요. 하지만 연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필요할 때만 사륜으로 이렇게 SUV를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에 팔리는 거의 모든 SUV의 99%는 평생 시내 도로만 타고, 고속도로만 타고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은 넣되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사륜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나오던 말이, 정말 한국차 같은 미국차가 나왔는데 자동차로서의 기본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뿌리가 미국차고 실제 미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미국차가 잘하는 게 뭐죠?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믿음직한 주행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역사가 길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표준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 오면서, 문화를 만들어 오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기술이 많습니다. 이 차량에도 스테빌리 트랙이라는 GM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도 익숙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차량 모션을 줬을 때 브레이크를 적합하게 이용해 가지고, 원래는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SUV 같은 차량들이 뒤집어지지 않게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보조 장치였어요. 미국 SUV들이 전에 이제 악명이 높았죠. 일부 차량들이 이런 야생동물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뒤집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생겼는데, 그런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스테빌리 트랙이라는 브레이크를 아주 세심하게 활용해서 차량의 거동을 확보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트레일블레이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스테빌리티 트랙도 들어가 있고 G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지금 토션빔의 기본적인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거를 더 보완해 가지고 좀 쿵쿵거리는 노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코너링 속도가 좀 높을 때라든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모션이 바뀔 때에도 리어 서스펜션이 그거를 노면을 계속해서 잡아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로드 홀딩이죠. 로드 홀딩을 계속해서 킵할 수 있도록 하는 G링크 서스펜션 들어가 있다는 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양에는 들어가 있는데 국내 사양에는 빠져 있어서 오너분들이 나중에 사가지고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G링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높은 차량이라 그래서 기본기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 기본기는 역시나 받쳐진 상태에서 옵션을 더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액티브 트림이죠. 지금 타이어가 다른 트림이랑은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트레인 타이어고,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이거 일반도로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화려한 오프로드 성향의 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드 길로 들어가더라도 조향성이라든지 안정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특히나 좀 감동했던 거는 지금 라이드가 상당히 좋거든요. 오프로드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왜냐면 타이어만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댐퍼 세팅도 바꿨다고 합니다. 즉 서스펜션 부품도 결국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이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이지만 타이어만 바뀐 게 아니라 댐퍼까지 바꿔서 오프로드에서는 차량의 상하 이동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차량이 쿵 하고 눌렸을 때 다시 스프링이 차 올려버리게 되면 균형을 잃고 반대편으로 튕겨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더 이제 위험한 길로 자꾸 이제 차량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마도 리바운드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를 켜고 주행을 하니까 스티어링 감이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로 무게감이 있게 됐네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켜있지 않을 때에는 온센터필이라고 하죠. 차가 직진으로 계속해서 묵직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스포츠 버튼을 누르니까 이 체커 깃발의 모양이 버튼이죠. 그러니까 차의 스티어링 무게감이 딱 안정감 있는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바뀌네요. 그리고 급가속에서도 사륜 모드로 가니까 6000rpm 다시 5500rpm, 급가속에서도 안정성 있게 가네요. 저라면 스포츠 모드를 항상 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노란색 차선이 있는데요. 네, 차선 유지 잘 되고 있죠. 차선 트래킹도 아주 잘 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을 지금 잡으라고 따끔한 경고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잘 동작하기 때문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HDA 기능과 비슷하게 앞차 간의 간격과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는 또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